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인데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정치 집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찬송가도 부르고 이스라엘 국기를 막 흔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 보수 단체들이 막 미국 성적이 흔들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국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의 윤재나입니다. 또 비슷한 일을 하나 더 들자면 북경올림픽 그 관련해서였던 것 같은데 중국 청년들이 정말 큰 5성 홍기를 들고서 서울 한복판을 막 질주하는 거예요. 뭐라고 막 하면서 쟤네 왜 저러지? 홍콩 시위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대학 내에서 그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걸어뒀는데 중국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찢어버린다든지. 저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죠. 보통 시위, 저항 그러면 청년을 연상하잖아요. 중국 청년들의 모습에서 전혀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시위나 집회라고 한다면 집권 세력이라든지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 반항 이런 건데 중국 청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제가 본 적이 천안문 그때 빼고는 없었고 반일 시위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반일 시위 저들은 왜 저러는 걸까 궁금하던 차에 누군가가 에반 오스노스라는 뉴요커 기자입니다. 이분께서 중국에 체류하면서 쓴 정리한 중국에 대한 책이 하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읽을 만한 책이라고 누가 추천해 줘가지고 제가 한번 좀 떠듬떠듬 읽다가 딱 제가 궁금해하던 그 대목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요 Age of Ambition, 에릭 홉스봄의 혁명의 시대, 극단의 시대, 이걸 약간 차용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새로운 중국에서 부자들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검열이라든지 문학, 예술계, 진리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의 문제라든지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면면을 소개하고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학술서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자, 몇몇 대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센카쿠 열도라고 아시나요? 센카쿠? 대만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게 일본 건지 중국 건지 아니면 타이완 대만 건지 영토 분쟁 그게 이제 앞으로의 바다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첨예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섬인데 그 섬 때문에 2012년도인가요? 그때 되게 시끄러웠었죠. 자, 그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월 달에 거기 살고 있던 일본 가족, 그 섬을 소유하고 있었던 가족이 그 섬을 판 거예요. 정부에다가. 근데 중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섬은 우리나라 건데 그 섬을 왜 팔아 니네가 맘대로. 그죠? 그 무브가 중국 도시들에서의 프로테스트를 촉발시켰습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시위가 격화된 거죠. 시안이란 곳에서는 라이엇 폴리스, 이게 이제 전투경찰 같은 거 아니에요? 시위 진압 때, 그죠? 사람들을 막 밀어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호텔을 둘러싸고 있었던. 근데 일본 관광객들이 머물고 있다라고 여겨졌었던. 일본 관광객들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네. 또 다른 곳에서는 리지안이라는 어떤 중국 사람이 공격당했어요. 중국 사람인데 공격당했어요. 그죠? 왜? 일본 자동차를 갖다가 몰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건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He was pulled from behind the wheel. 그는 운전대로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풀 돼버렸어요.
그의 도요타 자동차로부터. 그죠? 그리고는 자전거 외에 잠금, 자물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쳐맞았대요. 오,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부분적으로 마비가 될 정도로. 그 다음 수도 베이징에서는 일부 가게 주인들이 간판을 내걸었대요. 자신의 창문에다가 이와 같은 영어로 어떤 식당에서 저희 가게에서는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그리고 개는 받지 않습니다. 이거 거의 뭐 나치 시대 때 유태인들 쫓아낼 때 그런 간판하고 거의 흡사하네. 그죠? 이 정도로 반일 감정이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중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의 개야? 바로 서양의 개라는 거죠. 서양의 노예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노벨 평화상 받았었던 루시아보. 이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지기를 목에다가 누스, 올가미죠. 올가미가 이렇게 둘러싼 채로 그림이 막 그려지더래. 근데 그 밑에 캡션이 달려 있었다는 거죠. 중국이 안전하는 한 이 서양의 노예들은, 서양에 굴종하는 이 자식들은 그래 너희들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중국이 어려움에 처하잖아? 우리는 곧장 가서 니들의 집으로 가서 정산할 거야. 정산하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another demonstration was scheduled to be held outside the Japanese embassy in Beijing. 또 하나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다 개최될 것이라고 일본 대사관 밖에서 베이징에 있는. 그리고 이 필자, 이 에반 오스모스 씨가 자전거를 타고 그 베이징을 지나가고 있었대요. 딱 이때였대요. 중국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paramilitary troops in camouflage, 그 좀 이렇게 엄폐, 그죠? 위장하고 있었던 paramilitary troops와 파란 제복을 입고 있었던 그 경찰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시위대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시위대가 100명이면 경찰, 군인 뭐 이런 애들은 막 1000명, 10,000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일본 대사관의 그 건축은 반영하고 있었다. 바로 그 주인 나라 중국과 일본이란 나라 사이에 아주 엄혹하고 어두운 관계를 잘 드러내는 그런 건축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죠? 어떤 모습인가 일본 대사관이. 자, 그 일본 대사관은 대사관인데 돌에 처맞게끔 야, 돌 던져라. 돌 던져라. 라고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엠버시였다는 거예요. 6층짜리 건물이고요. 회색이고요. 마치 요새처럼. 어디에 놓여 있었냐면은 도로랑 딱 인접해 있는 게 아니라 도로로부터 조금 안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창문은 쉴드 되어 있었는데 강철 창살들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곧이라도 뭔가 사건이 날 것만 같은 그런 건축물이었다는 거죠. 궁금하시죠?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딱 그 글에서 묘사한 그 모습 그대로네요. 그죠? 자, 그리고 시위대. 그때 중국 청년들의 모습.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 도로를 따라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죠? In the surge of protesters. 그 막 성난 시위대들 그 사이로. 그죠? 그때 나는 좀 어떤 뭔가 딱 깼다는 얘기죠. 뭐 했겠냐면은 얼마나 열심히 중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위대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야, 중국 정부 우리는 너희 시위대들 충분히 공감해. 우리는 같은 편이야. 나이는 너희 편이야.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녹음된 어떤 그 목소리가 이제 흘러나오는데 경찰들 쪽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는
너희 시위대들의 어떤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어떠한 것도 용인하지 않을 거야. 위반. 뭐의 위반? 너희 시위대의 법 위반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의 어떤 주권.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대한 주권의 위반은 일본을 지금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정부를 신뢰해야 되고 응원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애국적인 그 애국심을 표현해야 되는데 단 애국심을 표현하더라도 법적이고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인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너희들 너무 폭력적이다.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되고 규칙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해서는 안 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갖다가 문란하게 해서도 안 된다. 제발 협조해달라. 그리고 경찰의 어떤 지시를 잘 따라줘라. 너무 이런 게 경찰이 너무 순한 양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자세히 봤더니 그 길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남녀들 가운데서 가만히 봤더니 이런 중국의 애국주의, 중국의 요런 이런 중국의 애국주의는 내셔널리즘은 보였는데 less A than B 이거라기보다는 요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이념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방식, 의미를 찾고자 하는 바로 중국이 되게 경제 호황이었잖아요. 중국의 어떤 자존심, 자신감도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근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을 테고 빈부격차도 커지고 내 친구인 루안이라는 사람이 작가이자 이제 번역가였대요. 이 사람은 반일 시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지를 하더라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반일 시위에 끌리는지를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녀가 나에게 말하길 야, 중국에서 자라다 보면 기회가 정말 많지 않아. 네가 저와 같은 기분을 느낄.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고양이 되는 거죠. 너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리고 너의 당면한 그리고 일상의 어떤 삶의 어떤 사이클보다 더 중요한 그 무언가를 위해서. 자, in that sense, 그런 점에서 이런 민족주의, 국가주의는 일종의 종교와도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에다가 믿음을 둔다라는 거죠. 마치 뭐와 똑같이 그들이 그게 꼭 민족주의가 아니라 무슨 유교, 아니면 기독교, 아니면 이마누엘 칸트의 도덕 철학, 윤리학, 그죠? 이런 것에다가 가치를 두는 것처럼, 신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리 다통이라는 신문의 어떤 편집자가 나에게 말하더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중국인의 젊은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분노는 뭐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들의 이제까지 쌓인 욕망, 표현에 대한 욕망. 그게 분출한 거라는 거죠. 갑자기 깨진 틈을 기회를 딱 잡고 있었는데 일본 애들이 건드린 거야. 그 빈틈으로 튀어나온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홍수라는 것은 물이라는 거는 방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 지가 선택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젊은 보수주의자들은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막 조정하지 못하는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용기를 빼앗는 그런 새로운 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피상적으로만 읽을 수만은 없는 그 밑에 있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날 것 같고 사드 때문에 우리도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로 튄다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또 거꾸로 요즘에 이대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세대론이 있잖아요. 20대 남성 혹은 예전처럼 이렇게 30, 40대, 40, 50대처럼
소위 말하는 뭐 진보라는 가치에 대해서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의 감정,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조금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을 좀 하셨나요?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전혀 반대,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 그죠? 이런 글도 읽으면서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이렇게 세계도 품게 되고, 여러모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또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하나 더 읽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